따뜻한 봄이 찾아온 서울 아차산. 꽃과 나무로 풍성해진 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산행을 즐기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 사람. 오늘의 주인공 안소린 양과 친구들이다. 이들에게 식물은 단순히 보고 감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도래인데 저기 이쪽도 다 도래예요. 아, 저기 바다라. 그럼 너 지금 봤어. 토종식물이라서 그 외래식물처럼 막 번식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 파괴에 대한 호기심, 그 관심은 소린 양을 숲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찾게 된 생태보건 전문가라는 꿈. 고등학교 때부터 스터디 3년 동안 했었거든요. 소리 생물 생태 관련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았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고스란히 성과로 이어졌고, 이런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4개의 명문대에 합격한 소린 양. 이거 산수유 아니야? 야, 그러게. 야, 근데 꽃은 처음 보는 거 같아. 그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서울대 입학 후에도 버릇처럼 자리 잡은 소린 양의 습관. 아침 일찍 오늘 해야 할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저는 원래 플래너 같은 거 쓰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도 플래너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공부에 많이 활용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리했다는 학습 계획표. 과연 소린 양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저는 플래너를 아침에 작성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들이 있으면 여기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용 시간을 계산했어요. 가용 시간은 제가 그 날에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가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량을 작성했어요. 공부량을 계획할 때는 과목별로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계획 하나하나를 세울 때는 1시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아침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 동안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계산한 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짰던 소린 양.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다양한 색깔들의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수행한 공부를 각 과목 색깔에 맞춰서 색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의 경우는 분홍색 형광펜을 이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제가 이날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각 과목 공부가 끝날 때마다 과목별로 정한 고유의 색을 계획표에 칠해 수행 여부와 달성한 시간을 표시했다. 그날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날 공부에 대한 소감이나 부족했던 점을 맨 아래에 써요.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색칠한 것들을 한 줄로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공부 시간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별로 제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나오니까 어떤 공부를 너무 조금 했다 아니면 너무 많이 했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를 계획할 때도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날의 공부를 끝낸 후 부족했던 점을 계획표 하단에 표기하고 하루의 공부 시간을 모두 합쳐 막대 그래프로 총량을 표시했다. 소린 양의 학습 일정 계획표를 종합해보자면 매일 아침 공부할 수 있는 최대 가용 시간을 계산한 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공부한다. 계획대로 수행한 공부는 과목마다 정해놓은 색으로 표시를 했고 공부를 마친 이후에는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을 합해 막대 그래프로 그렸다. 전체 공부량의 통계를 내며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시간을 나눠서 할애해서 한다는 거는
자기의 부족한 걸 더 보완하고 또 쉬운 건 조금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활용도 면에서 보면 어떤 친구는 50% 하루를 활용했다 치면 이런 친구는 150% 활용한 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할 때. 플래너를 작성하는 그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두게 되면 엉뚱한 데 시간을 더 많이 두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얼만큼 실행하고 내실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 분량의 통계를 내며 효율적으로 학습했던 소린 양. 특히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사실 이 공부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때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했던 소린 양. 영어 원서를 보며 해석하기도 하고 영어 일기도 써봤지만 소린 양과는 맞지 않았다. 좋아하는 팝송의 가사를 적는 것도 공부와 연결되지 않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외국 드라마를 받아쓰는 것도 공부와 연결시켰을 땐 시간 낭비가 된다. 제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영어 공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다 해보면서도 시간을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공부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공부법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내신 영어 공부에 필요했던 건 영어 원서도 영어 일기도 아니었다. 분석 노트를 만들 때는 이 교과서와 해설서를 참고해서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분석 노트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일단 저는 교과서의 본문을 검정색 볼펜으로 한 줄 한 줄 띄어서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할 때는 해설서랑 그리고 교과서에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해설서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문법이나 접속사를 표시하는 데 이용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필기한 부분은 문법이에요. 문법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를 했어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한 것은 접속사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한 것은 학교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분석을 할 때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성향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 노트에도 적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띄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주제와 계율을 정리했어요. 먼저 주제를 정리할 때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계율을 작성할 때는 그 지문의 중요한 흐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글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소린 양의 내신 영어 분석 노트 만들기. 가장 먼저 지문을 문장별로 필사한 후 해설지를 참고해 문법은 빨간색으로 정리, 접속사는 파란색 세모로 표시하고 담당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이후 노트 상단에 해설서를 참고해 지문의 주제를 쓰고 지문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호와 간단한 단어로 개요를 정리했다. 그래서 영어 내신 기간 동안 이 노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신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분석을 하면서 혹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나 선생님이 강약 조절한 걸 보면서 공부를 입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남한테 보여주거나 그냥 표시만 해놓고 나 이거 다 했는데 겉으로 보긴 다는데 이런 데다 함정에 안 빠지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해했나의 정도. 이걸 반드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지 그냥 표시해 놓은 것만 하고 만족하고 넘어가지 말기를. 그렇다면 소린 양은 어떻게 암기를 했을까? 저는 암기를 할 때 이 노트만 보고 암기를 했어요. 소리내어 읽고 몸을 움직이며 암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억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공부법과 흡사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암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가만히 입 읊조리듯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암기가 더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Then he exploded. How old, how ugly. You will not receive 1 florin. Do you hear? You are not an artist. Get out of my sight. 감정이 실려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따라서 연기한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화나는 장면이 있으면 저도 스스로 화를 내면서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감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이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그 꽃향기를 연상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 맛을 최대한 상상해서 암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지문의 느낌이나 그런 뭔가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떠올려 보고 그거를 암기하는 데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딱딱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자주 이용했어요. 소린 양의 효율적 분석 노트 암기법. 계속 움직이며 소리내어 읽고 지문 속 주인공의 역할에 따라 감정을 실어 읽는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상황을 오감으로 연상하며 암기한다. 다음 날 1대1 멘토링을 앞두고 멘티 선정을 고민하던 소린 양. 제작진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제가 공부법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쪽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쪽지 보낸 친구가 있는데 되게 인상 깊은 친구가 있어서 멘티로 걔를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의 왕도에 멘티 신청을 했었다는 쪽지? 일회 주인공이자 국어 공부법을 알려줬던 이윤범 군의 멘토 선발 당시 영어 공부 멘토링을 신청, 선정되지 못한 학생이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산 소린 양. 멘트를 위해 특별히 김포에 위치한 양곡고등학교로 향했다. 오늘의 멘티 김예나 양. 긴 공부 시간에도 불구 영어 내신 등급이 오르지 않아 늘 고민이라는데 멘토에게 직접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받고 싶어서 신청했고